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장 8절 관련된 비율부터 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미분 얘기를 가지고 예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둥근 기구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기구의 부피가 100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 이 비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름이 50cm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기구의 반지름은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구는 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구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 이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지름이 R인 그런 구의 부피를 우리가 구하는 식을 알고 있어요. 예, 그 식은 3분의 4파이 R 3승이에요. 이 공식을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V라는 값이 있고 R이라는 값이 있어요. V는 이 구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 R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을 변수 t로 표현을 할게요. 그렇다면 v는 vt, t의 함수가 되는 거고 r도 rt, t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쪽에 있는 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양쪽을 미분해서 그 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때 한쪽의 비율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쪽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하고 3분의 4파이 R 3승하고 똑같으니까 양쪽을 독립변수가 시간, T로 표현된 거니까 T로 미분을 해도 똑같겠죠? 자, 양쪽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dt분의 dv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r이 함수니까 미분할 때 연쇄 법칙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연쇄 법칙을 써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곱해진 상수 3분의 4파이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옆에 곱해져 있는 r3승만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연쇄 법칙 배웠죠? 세모의 3승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3세모의 제곱. 세모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미분해 곱해줘야 되죠? 세모가 r이에요. 그렇다면 r을 t로 미분한 거니까 dt분의 dr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정리하면 3은 약분되고 4파이 r제곱 곱하기 dt분의 dr이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기구의 반지름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기구의 반지름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dt분의 dr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dt분의 dr이 dt분의 dv를 가지고 표현된 거니까 dt분의 dv가 주어져 있어야 dt분의 d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죠. 지구의 부피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냐? 100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dt분의 dv는 상수로 100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식을 dt분의 dr로 풀어볼까요? 4파이 r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dt분의 dr은 4파이 r제곱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 근데 이제 dt분의 dv는 여기 문제에 주어졌어요. 100이에요. 그래서 10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100 대입하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지름이 50cm가 되는 순간에 dt분의 dr을 구해라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r로 바꾸시면 돼요. 지름이 50cm다라는 것은 당연히 반지름이 25cm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dt분의 dr의 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식을 구해놨었죠.
4파이 r제곱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 그렇다면 이 식에다가 r에 25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r에 25를 대입할 거예요. dt분의 dv는 100이었고요. 여기 r은 여기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25를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4파이 곱하기 25의 제곱분의 100. 그렇죠? 4하고 25를 곱하면 100이니까 약분되고 남는 것은 25파이분의 1이지요. 단위는 이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를 썼으니까 센티미터 per, 그 다음 시간의 단위는 여기 초를 사용했죠. 그래서 per sec라고 단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5파이분의 1 cm per sec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동차 A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이 길에서 자동차 A가 90km per hour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교차로에 이렇게 만나는 두 개의 길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동차 A를 여기다가 놓을까요? 그럼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B는 100km per hour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럼 위로 이동할 거니까 B는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럴 때 이 두 자동차가 교차로, 수직으로 만나는 이 교차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차로에서 A가 60m 떨어져 있고 B가 80m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자동차가 서로에게 접근해 가는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에게 접근해 가는 속도를 얘기하니까 그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구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두 자동차의 거리,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죠. 예, 이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Z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차로를 C라고 할까요? 교차로에서 자동차 A까지 거리를 X라고 둘게요. 이만큼. 교차로에서 자동차 B까지의 거리는 Y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듯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x, y, z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자, 그런데 x도 y도 z도 이 두 자동차가 교차로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바뀝니다. 전부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x도 xt, 시간의 함수, y도 yt, 시간의 함수, z도 zt,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값이 전부 시간의 함수니까 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z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미분해 볼까요? 전부 함수니까 세모의 제곱 하는 모양입니다. 왼쪽을 미분하면 z제곱 미분하면 t로 미분할 거니까 2z 곱하기 z를 미분한 거 dt분의 dz 곱해야 돼요. 오른쪽 x제곱 미분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2x 거기다가 x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고요. y제곱 역시 미분하면 2y 끝내지 말고 거기다가 y 미분해서 곱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쪽 2로 나누고 정리하고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돼요.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z 곱하기 z 프라임이 x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y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의 속도, 절대적인 속도를 주어진 건데 그 속도는 여기 보시면 이 두 자동차 A하고 B가 교차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거리 x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y도 마찬가지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때 속도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t분의 dx, x 여기 A 자동차하고의 거리니까 dt분의 dx는 그 변화율 A의 속도지요. 거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속도 마이너스로 해서 아까 90km/h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0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dt분의 dy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100이라고 했는데 y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100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x하고 y가 교차로 해서 얼만큼 떨어졌을 때 하고 주어진 값을 보면 x는 60m, y는 80m였어요. 근데 우리는 단위를 지금 속도 얘기할 때 km/h를 썼어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60m는 1km가 1000m니까 0.06km, 80m는 0.08km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y가 주어져 있으니까 z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x에다가 0.06, y에다가 0.08 대입하면 z를 구할 수 있죠. 루트 0.06의 제곱 플러스 0.08의 제곱 계산하면 0.1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대입해 주면 됩니다. 우리 주어진 식 여기 있었죠. z 금방 계산했어요. 0.1 대입하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dt분의 dz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 x는 60m인데 0.06km 그리고 dt분의 dx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90 y의 값도 킬로미터로 고쳐서 0.08 그리고 dt분의 dy 예, 자동차 B의 속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00 다 됐죠? 해서 이렇게 오른쪽을 계산하면 0.06 곱하기 마이너스 90 플러스 0.08 곱하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3.4가 됩니다. 그럼 이제 z를 구할 수 있죠? dt분의 dz는 0.1로 나누면 돼요. 0.1로 나눈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되죠? 해서 마이너스 134가 나왔어요. 이제 단위를 써주면 됩니다.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맞췄죠? 시간의 단위는 아우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렇다면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우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34 킬로미터 퍼 아우어.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장 9절 선형근사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목대로 두 가지를 공부할 거고요. 먼저 선형근사를 공부해 볼게요. 자, 선형근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미분계수라는 것의 정의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주로 이 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이 극한의 변수를 x로 바꾼 식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h를 x라고 치환하면 이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바뀌는 걸 알죠. 자, 그런데 극한이라는 것은 이 극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점점 x가 a로 가까이 갈수록 1위로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이 왼쪽에 있는 값에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물결무늬 두 개 한 거, 더블 틸드, 예, 이렇게 더블 틸드로 쓴 이 값은 근사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근사값 기호입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를 치워버린 x-a분의 fx-fa가 f'A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비슷하니까 당연히 비슷한 값에다가 여기 x-a라는 똑같은 값을 양쪽에 곱해주면
역시 비슷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x-a하고 f'a를 곱한 값하고 여기 있는 분자 fx-fa 이 두 개의 값이 역시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값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값 fa를 양쪽에다가 더해 줄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없어지지요. fx가 남고요. 오른쪽은 이걸 더해서 fa 플러스 f'a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두 개의 값이 비슷하지요. 이 근사식 fx와 fa 플러스 f'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 값이 비슷하다. 이렇게 놓은 이 근사식, 여기 있는 이 근사식을 fx라는 함수에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에서 계산했죠. a라는 점에서의 1차 근사식이라고 불러요. 1차 근사식은 다른 말로 선형 근사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게 접선의 식을 구할 때 접선의 y의 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걸 또 접선 근사식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로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이라는 말을 자주 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기 있는 이 근사식, 이것을 1차 근사식, 선형 근사식, 접선 근사식 이렇게 얘기한다. 됐지요? 자, 그럴 때 여기 근사식을 보니까 여기 함수값 fx하고 비슷한 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a에서 계산한 값들,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lx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lx를 여기 오른쪽에 있던 값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부를 거냐? fx의 a에서의 선형화라고 부를 거예요. 선형화를 영어로 리니어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 l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lx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lx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lx의 이름은 선형화예요. 그리고 여기 lx하고 fx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근사식으로 만들면 1차 근사식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1번 볼까요? a가 1일 때 fx를 루트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라고 주었을 때 이 함수의 선형화를 구해라. 그리고 그 선형화를 이용해서 루트 3.98하고 루트 4.05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선형화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지요? lx라고 썼지요. 그런데 1에서 선형화니까 a 대신에 1이라고 바꿔주면 되지요. a 대신에 1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 선형화는 f1 플러스 f'1 곱하기 x-1 이렇게 표현되지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fx는 여기 있습니다. f'이 필요한 거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야 되지요. 그러면 루트 세모 미분해 볼까요? 이 루트 세모분의 세모를 미분한 거, 세모가 x 플러스 3이니까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f'x는 2 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f도 있고 f'도 있으니까 전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f1 여기에 1 대입합니다. 그럼 루트 4가 되지요. 그래서 f1은 2가 되지요. f'1 f'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루트 4 하는 건 2니까 분모 거기다 또 2를 곱하면 4 그것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지요. f'1은 4분의 1. 그렇다면 이제 이 LX의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F1 조금 전에 계산하니까 2였어요. 그렇다면 F1 대신에 2, F'1 계산하니까 4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은 A가 1이니까 X-1이죠. 다 됐죠? 예, 이걸 전개하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거기 2가 더해질 거니까 2는 4분의 8이죠.
그럼 더하면 4분의 7이죠. 그래서 LX는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1차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근사값을 구해 볼게요. 조금 전에 선형화가 얘기해 주는 것은 여기 fx하고 오른쪽에 얻은 lx가 선형화 이것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루트 x 플러스 3이었고 그 선형화 1에서 구해보니까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개의 값이 비슷해야 돼요. 즉 루트 x 플러스 3은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걸 이용합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무엇인가 하고 3을 더해 놓은 거다 라고 갈라 놓으면 여기 있는 x에다가 4분의 1 곱하고 4분의 7을 더하면 서로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볼까요? 루트 3.98하고 루트 4.05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처럼 3과 나머지로 분리하시면 돼요. 3.98은 3에다가 0.98 더한 거죠. 4.05는 3에다가 1.05를 더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x자리에 여기 첫 번째는 0.98, 두 번째는 1.05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98, 루트 3.98의 근사값은 여기 x에다가 0.98을 대입해서 4분의 1 곱하기 0.98 플러스 4분의 7.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0.98은 100분의 98이니까 거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400분의 98. 4분의 7은 400하고 통분하면 400분의 700. 그럼 두 개 더하면 400분의 798. 약분해서 정리하면 200분의 399지요. 예, 이렇게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3.98의 근사값은 200분의 399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똑같죠? 루트 4.05도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예, 그럼 여기 x자리에 1.05가 온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합니다. 4분의 1 곱하기 여기 x 1.05 거기다 4분의 7을 더하면 돼요. 계산할까요? 1.05는 100분의 105 거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400분의 105 거기다 4분의 7을 더할 건데 통분하면 4분의 7은 400분의 700 그럼 두 개 더하면 400분의 805 분모 분자가 둘 다 5로 나눠지죠. 그 5로 나누면 80분의 161 그래서 루트 4.05의 근사값은 80분의 16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형근사 얘기는 예, 다 됐습니다. 이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미분, 영어로는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그래서 d를 갖다가 쓸 거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 그때 우리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봤었죠. 정의대로 쓰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h라는 걸 동그라미라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똑같은 문자로만 쓰면 되니까 x의 증분이란 뜻으로 del x라고 바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del x로 바꾼 이 극한을 쓰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여기 리미트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니까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남는 얘는 근사값이에요. f'x의 근사값입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은 이론을 쓸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값이니까 양쪽에다가 델타 x를 곱해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f'x하고 델타 x를 곱한 것하고 여기 위에 있는 분자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하고 비슷하지요. 여기서 f'x 곱하기 델 x하고 비슷한 요 값은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니까 x의 값이 x에서 x 플러스 델 x로 바뀌었죠. 그때 함수 값의 차이니까 y는 fx라고 함수를 두었다면 y의 차이지요. 그래서 y의 증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y의 증분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제 이름을 줄 거예요. y의 증분하고 비슷한 이 값이 있죠? f 프라임 x 델 x. 이 값을 dy라고 쓸 거예요. 이게 dy입니다. 그리고 부르기는 이게 dy라는 게 differential of 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y를 y의 미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y의 미분을 정의했어요. 모든 함수, y는 fx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y의 미분은 dy라고 쓰고 dy는 f'x에다가 델 x를 곱하는 거다. 즉 도함수에다가 델 x를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미분하는 것하고 비슷하지만 미분해라 하는 것하고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하고 다르죠? 미분을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 dy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한 값 f'x 거기다가 x의 증분 델 x를 곱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함수에서 y는 fx에서 x라는 것은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식으로 만들면 이걸 식으로 갖는 함수 y는 x, y는 x라는 이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미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y는 x다라는 함수라는 것은 fx는 x다라고 이렇게 함수의 식을 갖는 이런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fx가 x라면 그 도함수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분의 정의대로 가볼까요? y의 미분 dy는 이 함수에 대해서도 f'x 곱하기 델 x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를 보니까 y는 x예요. 즉 y하고 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dy는 dx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f'x는 이 fx는 x라는 함수의 도함수니까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렇다면 f'x 곱하기 델 x는 1 곱하기 델 x가 돼요. 얘가 1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 곱하기 델 x는 델 x가 되지요. 자,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니까 어떤 함수든 그 독립변수를 x라고 썼다면 그 독립변수를 함수의 식으로 갖는 그 경우에서는 dx와 델 x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dx는 항상 델 x입니다. 독립변수로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의 미분하는 것은 dy라고 썼고 걔는 dy라는 것은 f'x 곱하기 델 x라고 정의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x가 독립변수니까 그때의 델 x는 dx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델 x를 dx로 바꿔주면 f'x 델 x 이 값은 f'x dx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dy를 구해라 그러면 f'x d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썼던 기호가 있어요. f'x로 정리해 볼까요? dx로 나누면 되지요. 그러면 dx분의 dy하고 같아요. 우리는 일치감치 f'x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y는 fx라고 주어 놓고 dx분의 dy 이걸 도함수로 쓰기도 했지요. 여기서 보니까 dx분의 dy하고 f'x하고 사실은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떤 함수의 미분하고 얘기하면 미분하고 거기다가 이제 dx를 곱하시면 돼요. 자, fx가 x의 3승이다. 가정을 해볼까요?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 답은 3x의 제곱이지요. 하지만 이 함수의 미분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다면 f'x는 3x 제곱이니까 3x 제곱 곱하기 dx라고 답하시면 돼요. 예, 이게 바로 dy입니다.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dy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건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그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 여기 수직 사용해서 x좌표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x를 조금 움직여 볼 거예요. 델 x만큼 움직여 볼게요. 그럼 여기는 x에서 델 x만큼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델 x예요. 자, 그럴 때 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죠? 도함수로 계산되죠? dx분의 dy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기울기라는 것은 이 직선을 가지고 요만큼 선분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요만큼 x의 값이 증가한 양분의 요만큼 y가 증가한 양이죠. 근데 x가 증가한 양은 x가 x부터 x 플러스 델 x까지 움직였으니까 델 x만큼 움직인 거죠. 이게 델 x예요. 근데 델 x는 dx하고 같다고 했어요. x가 독립변수면 그래서 델 x는 dx. 자, 그렇다면 기울기라는 것은 델 x분의 이만큼, 다시 얘기하면 dx분의 이만큼, dx분의 이만큼인데 그게 dx분의 dy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만큼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분자 dy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y의 미분은 이만큼 길이에요. 이 길이 dy는 이만큼 길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y를 가지고 어디에 응용할 수 있나? 그런 응용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곡선에서 우리가 찾는 값이 여기라고 할게요. 이 점, 이게 참값. 그런데 곡선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곡선의 식은 복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접선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접선은 직선이니까 1차 함수로 표현되니까 조금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근사값을 요 정도 되면 그래도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사값을 이 값으로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 값이 참값일 때 근사값을 이 값으로 쓴 거죠. 그렇다면 오차라는 게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만큼이죠. y좌표의 차이. 그게 기하학적으로 dy였죠. 그래서 이런 그림상에서 여기가 참값인데 여기 근사값을 썼다면 그때 오차가 d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 그래서 이 그림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dy를 y의 오차다라고 불러요. y의 오차 dy. 수학적으로는 y의 미분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d라고만 붙이면 그게 오차입니다. 예, 그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예제 2번을 풀어볼게요. 구의 반지름이 21cm로 측정되었다 그랬어요. 측정값이니까 오차가 있겠죠? 그때 측정 오차가 0.05cm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다시 측정하지는 않고 그냥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반지름에 오차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오차가 있는 반지름을 사용했으니까 부피에도 오차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피의 오차가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구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구의 부피를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B는 3분의 4파이 R3승으로 표현되지요. 자, 이번에는 B가 R을 독립변수로 갖는 함수예요. 이건 독립변수입니다.
y 대신에 v라고 쓴 거고 x 대신에 r이라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B의 오차는 조금 전처럼 D 하고 붙이면 되지요. B의 오차는 dV. 근데 dV는 수학적으로 V의 미분. 그렇다면 미분 조금 전에 정의를 했어요. 얘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곱하고 그렇죠. F'X dx 이런 모양이지요. F'X 미분한 거 곱하기 dx 그렇죠. x를 r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dr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b 프라임 여기 3분의 4 파이 r 3승을 프라임은 r로 미분하는 작업입니다. dr분의 d. 그렇다면 3분의 4 파이 r 3승을 r로 미분하면 앞에서 다 연습했죠? r 3승이 3r 제곱이죠? 거기다 3분의 4 파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4 파이 r 제곱. 거기다 dr을 곱하면 돼요. 다 됐죠? 이제 의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r은 측정하니까 21cm, dr은 r의 오차예요. r에다가 d를 붙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r의 오차는 0.05. 이제 계산할까요? 4파이 곱하기 21의 제곱 곱하기 0.05. 0.05 100분의 5. 100분의 5는 약분하면 2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4하고 약분하면 5분의 1. 21을 제곱하면 441. 앞에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답은 5분의 441파이. 그 다음 단위만 맞추면 되지요. R의 단위 센티미터. 근데 R 제곱이니까 센티미터가 2개. DR의 단위 센티미터. 그렇다면 센티미터 제곱하고 센티미터하고 곱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답은 즉 부피의 오차 dV는 5분의 44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a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 정의역에서 이 함수 값을 계산했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이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 C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봤을 때 FC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하고 비교를 해서 FX하고 비교를 하면 FC가 모든 X에 대해서 FX 이상이다. 즉 정의역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의역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면 그 가장 큰 값을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반대로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거나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정의역에서 물론 선택하는 구간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해서 그 열린 구간 하는 것은 양쪽 끝점을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끝점에 걸려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안에 내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열린 구간입니다. 그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보니까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다. 이런 열린 구간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그 값은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다. 그러면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자, 정리해 볼까요? 정의역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값,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극대값,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은 극소값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어떤 점에서 나타나는가라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를 우선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이다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 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0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 0 하는 것은 어떤 점 x를 가지고 와도 x에서의 함수값 x제곱 이것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은 이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최소값만 되냐? 어떤 열린 구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가지고 와야 돼요. 0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을 가지고 올게요. 당연히 이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하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구간을 선택한 거지요. 그때 이 구간에서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은 역시 식이 있으니까 x제곱, 계산하면 0입니다. 이 구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 x제곱을 계산해도 당연히 0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0에서의 값이 제일 작지요. 이 구간에서도 제일 작아요. 그렇다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해서 그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 비교하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다.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은 극소값이지요.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어, 극소값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fx를 x제곱이라고 하면 0에서의 미분계수 f' 0, 미분하면 도함수가 2x니까 x에 0 대입하면 2 곱하기 0, 계산하면 0이죠. f' 0이 0이에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인 곳이구나.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름을 줄게요. 여기처럼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이라고 불러요. 안정된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tationary point라고 해요. 정점 기억해 두세요. 미분계수가 0인 곳 정점.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올게요. fx는 x의 3승을 가지고 와 볼까요? 그렇다면 0에서의 함수값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안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역시 0을 3승해도 0이니까 f0은 0이에요. 그렇죠? 근데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대칭인 모양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대칭인 구간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h보다 크고 h보다 작다.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값을 비교해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값은 마이너스 h보다 크고 h보다 작다. 그런 뜻이니까 이 안에는 0보다 작은 값도 있고 큰 값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0보다 작은 값을 삼승하면 0보다 작을 거고 0보다 큰 값을 삼승하면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도 0에서의 함수값은 0인데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도 그 함수값 0보다 더 큰 값도 있고 0보다 더 작은 값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도 그 모든 열린 구간 안에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럼 정의대로 어떤 열린 구간이 하나 존재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서 그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 0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던지 아니면 반대로 제일 크던지 이렇게 돼야 극소값이거나 극대값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열린 구간도 항상 0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0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거나 가장 크거나 이렇게 되는 열린 구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첫 번째 테스트 펑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에서의 미분계수를 또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fx가 x의 3승인데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있죠. 0을 대입하면 0에서의 함수값은 제곱하고 3 곱하면 0이지요. 그러니까 0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럼 두 개의 테스트 펑션을 통해서 x제곱일 때는 미분계수가 0이라는 점에서 정점이 되었지만 x의 3승이라는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똑같이 미분계수가 0인 0에서의 값이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극대나 극소다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테스트 펑션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하는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fx를 절대값 x라고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0에선 미분계수가 없지요. 자, 그걸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절대값 x라는 함수도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0에서의 절대값 0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절대값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 0은 전체, 정의역 전체에서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f0은 최소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조금 더 작게 아까보다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은 절대값 x지요. 어쨌든 절대값 x니까 0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에서 0에서의 함수값, 이 f0은 0이고 0은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0에서의 값이 극소값이 됐어요. 최소값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미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면 어때요? 0에서의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지요. 예, 이 기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쓰면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최소나 극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처럼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처럼 절대값 x처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싱귤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점과 특이점을 다 모아서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임계점의 x좌표, y좌표가 있겠지요. x좌표를 임계수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넘버.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예, 어떤 정리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 정리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페르마 정리라는 걸 써서 우리가 극대나 극소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페르마의 정리를 소개를 할게요. 페르마의 정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C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갖던지 극소값을 갖던지 이렇게 되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F'C 즉 미분계수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미분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 미분계수는 다른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자, 그럼 우선 페르마의 정리를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하는 건데 둘 다 하진 않고 하나만 극대값인 경우만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극소값일 때에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그래서 FC가 극대값이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F'C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F'C라는 것은 미분계수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극한으로 정의한 것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둘 다 있어야 되고 좌극한도 우극한도 비교하면 서로 같아야 되지요. 그래야 극한이 있다고 하지요. 자, 그러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값을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 이 양쪽 극한을 보시면 분자가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똑같죠. 자, 그런데 FC라는 것은 극대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가 포함되는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H는 0으로 갈 거예요. H가 0으로 갈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C 플러스 H는 C를 향해 가요. 그러니까 C가 속해 있는 열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C의 열린 구간에 들어간다면 그 열린 구간에서는 C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니까 C에서의 함수값보다는 FC 플러스 H가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게 여기 분자니까 당연히 분자는 이쪽도 0보다 작아야 돼요. 이쪽도 0보다 작아야 돼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부호가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극한은 h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분모는 0보다 커요. 좌극한은 h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분모가 0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이 극한을 취하면 우극한은 분모는 0보다 큰데 분자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다면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이 좌극한을 계산해 보면 분모도 0보다 작은 쪽에 있고 분자도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극한은 이제 극한을 취했으니까 등호를 붙여요. 우극한은 0 이하인 값을 가져야 되고 좌극한은 0 이상인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0 이하인 값이고 하나는 0 이상인 값이에요. 같으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미분계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자, 그럼 페르마의 정리가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페르마의 정리에 의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나타나는 곳에서 미분할 수 있다면 그건 미분계수가 0이다 그랬죠. 그럼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는 곳은 극대나 극소가 정점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남은 곳은 어딘가요? 미분할 수 없는 곳이 남았죠. 미분할 수 없는 곳은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페르마의 정리에 의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정점에 있든지 미분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미분할 수 없는 경우니까 특이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정점이나 특이점을 모아서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극대나 극소는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임계점 안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임계점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테스트 펑션으로 봤지만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극대나 극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x의 3승 가지고 0에서의 값을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점 안에 가더라도 극대극소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임계점 밖에서는 극대극소가 되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임계점 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임계점 안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임계점 안에 가서
극대극소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것만 해주면 되겠죠. 예, 그걸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어쨌든 임계점 안에 가야 되니까 임계점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임계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연습 삼아. 조금 전에처럼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예제 볼까요?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x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함수의 임계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데 임계점은 정점하고 특이점.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 그렇다면 일단 도함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하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계수를 구해라 그러면 미분해야 됩니다. 갈까요? 자, 그럼 미분해 볼게요. f'x. x의 5분의 3승하고 4-x하고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 x의 5분의 3승 먼저 미분하면 5분의 3 x의 5분의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5분의 2승 그때 4-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이제 반대로 x의 5분의 3승은 그냥 곱하고 4-x는 미분에 곱하고 그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예,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 있으니까 얘는 x의 5분의 2승분의 1이죠. 여기 분모에 5도 있죠. 그렇다면 분모를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왼쪽은 3 곱하기 4-x가 분자, 오른쪽은 여기는 분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모를 5x의 5분의 2승으로 통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분자에도 5x의 5분의 2승을 곱해야 되죠. 여기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x의 5분의 3승하고 x의 5분의 2승을 곱하면 5분의 3, 5분의 2 더하면 1이니까 x의 1승, x의 1승은 그냥 x라고 쓰면 되지요. 그럼 x하고 여기 5가 곱해져 있으니까 5x,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5x. 정리가 됐죠? 자, 그럼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이쪽 분자를 정리해요. 3, 4, 1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그렇죠? 그렇다면 12 마이너스 8x. 그래서 4로 묶어내면 4 곱하기 3 마이너스 2x. 정리가 됐죠? 예,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미분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따지면 됩니다. 자, 우선 f'x가 0 되는 곳, 정점. 정점은 분자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서 거기서 분모도 0 되면 극한을 계산하시고 분모가 0이 안 되면 분자만 혼자 0 되는 거니까 이 값은 0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미분할 수 없는 곳, 특이점. 그건 반대로 분모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으시고 분모가 0 되는 곳을 분자에 대입해서 같이 0이 되면 극한을 구하셔야 되고 그런데 분모만 혼자 0이 된다 그러면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이다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점을 먼저 찾아볼까요? 분자가 0 되는 곳은 분자 여기 분자가 4 곱하기 3-2x예요. 그렇다면 3-2x가 0 되려고 하니까 x가 2분의 3이지요. 근데 x에다 2분의 3을 여기 분모에 대입하면 2분의 3의 5분의 2승 0 아니죠? 그럼 분자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에서 미분계수는 0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곳 정점이에요. 그럼 정점을 찾았죠. 그래서 임계수 중에 하나 정점이 되는 임계수 2분의 3을 찾은 거지요. 자, 그 다음 여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이제 분모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5는 뭐 영한인 수니까 버리면 되고 x의 5분의 2승이 0이 되려고 하면 x가 0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가 0 찾았어요. x가 0을 분자에 대입해서 확인해야 돼요. 분자에 0 대입하면 12가 되니까 0이 아닌 값이죠. 그렇다면 분모만 0이 됐으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0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특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점하고 특이점을 찾았으니까 임계수 정리할까요? 정점에서 임계수 2분의 3.
특이점에서 임계수 0. 그래서 이 함수의 임계수는 0과 2분의 3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